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버지니아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800여 명의 미군 장성 제독을 불러 모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군은 더 강하고 더 거칠고 더 무섭게 만들겠다고 장담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전사군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핵전력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하다면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어디든 응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언뜻 보면 강대국 지도자가 외부 적성국을 향해 내뱉는 위협적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 숨은 의도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성들 앞에서 미국은 세계 최강이고 우리 군대는 어떤 적도 감히 도전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호언했습니다. 이미 군사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최강국인 미군에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과시적 발언은 단순한 국방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즉, 동맹국들에게 이런 압도적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가를 치르라는 무언의 청구서였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래 줄곧 강조해온 것은 안보 제공에는 가격표가 붙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군대가 아니다. 우리는 싸우고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전사 군대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새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로 불려야 한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세계 경찰이나 수호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쟁을 개시하고 승리하는 무력 집단으로 규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모델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합니다. 미국 내 군비 증강은 곧 재정 부담과 직결되고 트럼프는 그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우리가 이 막대한 전력을 유지해주니 당신들이 더 내야 한다는 식의 논리적 기결이 바로 그 연설에 깔린 본심입니다. 겉으론 중국, 러시아 견제를 외치지만 속으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이 전사 군대 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압박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허를 찔린 쪽은 트럼프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위험하다며 허세를 부려도 사실은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의 협박은 알고 보면 협상용 허세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며 한국을 압박해왔습니다. CNN은 이번 연설을 두고 트럼프의 군사과시는 단순한 국방정책이 아니라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이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핵심 자산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뿐 아니라 중국 견제, 일본 안보, 대만 해협 안정, 러시아 극동 전략 억제에까지 관여합니다. 따라서 철수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용 카드로 언제든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무기, 전사군대 발언은 바로 이 카드의 최신 버전인 셈입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가장 공허한 위협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이 지역에서 발을 빼면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한국과 손잡으려 할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라 미국 패권의 버팀목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그런 빼라고 맞받아친다면 곤란해지는 쪽은 미국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독립된 행위자로서 외교 지형을 새로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대북, 대중, 대러 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독자적 외교 라인을 복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러시아 카드의 본격화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며 글로벌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외교적 리스크이자 동시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김정은 카드가 북핵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 러시아와의 조율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과잉 반응을 완화하고 향후 남북 대화의 안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워싱턴의 단일 노선에 종속되지 않고 한미일과 한중러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스스로 설계하려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는 직항 재개와 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공재개 논의가 아니라 제재 국면 이후 사실상 단절된 한러 경제 채널의 복원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러시아 대표단과의 비공식 회동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외교 구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외교적 언급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일 일체화 구도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한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 그리고 첨단 산업 동맹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시사하며 우리는 이유식 상호주의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블록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유럽연합이 채택한 균형과 상호 이익의 외교 구조를 한국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산업 전반에서 자율성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 확대나 특정 산업 투자를 둘러싼 협상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의 외교는 동맹을 유지하되 종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조지아 반도체 공장 급습 논란 당시 한국 기업들을 사실상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유세장에서 나는 조지아 공장 급습에 반대했었다고 해명해 나섰지만 한국 내에서는 이미 트럼프식 압박 외교의 전형으로 인식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런 한국의 태도를 새로운 자율외교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트럼프 시대에 겪었던 불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한중러 간 균형을 모색하는 독특한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러시아 카드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극동 항공로를 통한 직항 재개 검토도 구체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방산, 원전,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비제재 품목 중심의 협력 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러시아 제재 체제의 틀을 유지하되 한국의 제한적 거래는 예외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간 보이지 않는 타협의 결과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실익을 넘어서 북한의 과잉 군사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완충 외교장치로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과의 군사교류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대화 창구가 존재한다면 모스크바는 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꺼내들겠지만 이미 세계는 2018년에 당극질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유럽이 각각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중견 강국형 외교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무다 연장 로켓, 이 이름들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과거에 한국이 보호받는 동맹이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협상 가능한 동맹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계산서 위에서 한국은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협상 변수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려 합니다. 그에게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 수단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펜타곤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병력을 일부 감축하되 F-35A, MQ-9 리퍼 드론, PAC-3 요격체계 등 첨단 전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 아래 주한미군은 언제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로 이동 가능한 모바일 자산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흐름에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국 포위망의 일부로 변질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 경쟁을 위해 세계 경찰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은 평화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주권의 선언이며 종속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문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미연합작전 체계를 근거로 한국의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강요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연로와 반기의 함정 속에서 한국은 세 번째 길, 자주적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의 구조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공조하되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는 경쟁하되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독자적인 정찰위성 요격 체계를 구축 중이며 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 LSAM, 장거리 요격 체계, 국방 AI 체계를 통해 한국형 억제력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떠나도 한국은 버틸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최근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내정된 존 노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자산이다. 이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이익을 위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을 전진배치 자산으로 규정하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반도 중심의 동맹 구조가 아닌 중국 포위망의 일부로 재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존 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한반도 너머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영토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플랫폼이라며 한국이 단순히 방위비 분담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전진기지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안보 주권을 미국의 대중전선구조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즉,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서 미국 패권의 연장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이 과정을 비용 효율화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동맹의 주권을 미국의 전략에 편입시키는 과정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귀재라 불립니다. 그는 거래에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천재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정찰력, 타격력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주권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더라도 조건부로 지휘권, 작전권, 정책 결정권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협상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주권이라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선 자주국가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의 한미동맹은 냉정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세계 10대 경제 5대 군사 강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의 핵심, 기술 패권의 중심, 그리고 스스로 안보를 설계하는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얼마를 낼 거냐고 묻는다면 한국은 이제 그 돈이 우리 안보를 얼마나 지켜주느냐고 되묻습니다. 그것은 거래의 부정이 아니라 거래의 대칭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싸워서 이기는 나라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한 나라다. 이 한 문장이 바로 한국 외교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시대가 동맹의 신화를 무너뜨렸다면 한국은 그 잔해 위에 강한 자주국가의 현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는 결국 하나의 실험입니다. 동맹 없는 세계가 가능한가 하는 실험입니다. 그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모든 관계를 0과 1의 거래로 바꾸는 것. 하지만 한국은 이 실험에 종속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미국의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공급망 동반자입니다. 이 관계는 보호와 피보호가 아니라 이익의 교차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여전히 거칠고 거래는 냉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고 자주하되 고립되지 않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보호받는 한국이 아니라 함께 이익을 만드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의 전략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방패를 만들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질문, 동맹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제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우선주의 시대에 한국이 내놓은 냉철한 해답입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도 돈이 돼야 미군 주둔시켜준다. 10배 더 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